지금 당장 휴대폰을 켜고 중고거래 앱에 텐트나 골프채를 검색해보세요. 2년 전만 해도 150만원을 줘도 못 구해서 프리미엄까지 붙던 명품 텐트가 지금은 80만원, 아니 그 이하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원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인데도 팔아달라는 간절한 글만 가득할 뿐 사겠다는 사람은 흔적도 없습니다. 한때 우리의 주말을 설레게 했던 그 화려한 장비들이 이제는 거실 구석을 차지한 애물단지, 즉 비싼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산층의 거실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장비를 들여놓을 공간도, 그걸 들고 나갈 여유도 사라졌습니다. 과거의 레저 시장이 소유의 기쁨을 팔았다면 지금의 중고 시장은 탈출의 절박함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캠핑용품 시장이 5조 원을 돌파했다는 화려한 수치 뒤에는 할부 원금을 갚지 못해 눈물을 머금고 장비를 내놓는 누군가의 비명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유행이 지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중산층이라 믿었던 경제적 방어선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자산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치솟는데 한때 허용으로 샀던 장비들은 감가상각이라는 무거운 아령이 되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추억을 쌓으려 샀던 물건들이 이제는 매달 빠져나가는 카드값과 보관료라는 짐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의 창고에 잠자고 있는 그 장비들, 과연 내년에도 그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 물건들을 사줄 사람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장비가 안 팔리는 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장비들을 만드는 기업들과 40년 넘게 이 바닥을 지켜온 동네 가게들이 지금 연쇄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일터에 폐업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한 진짜 이유, 그리고 그 파편이 결국 여러분의 일자리까지 위협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레저 생태계를 단숨에 무너뜨리고 있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실체를 바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전국 곳곳의 레저 메카들이 한순간에 유령 도시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업계의 거물인 알톤 스포츠가 매출 29% 급감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고 수십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는 소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비극은 화려한 전광판 뒤편 우리 골목 어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낚시꾼들의 쉼터가 되어주던 동네 낚시점, 창문에 폐업이라는 두 글자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자식들을 대학 보냈던 그 든든한 일터가 이제는 처분하지 못한 재고, 범위만 남은 창고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히 경기가 좀 안 좋아서 지갑을 닫는 수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중산층이 지탱해온 레저 생태계의 뿌리가 통째로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등입니다. 골프장 주차장은 주말에도 절반이 비어있고 화려했던 스키장은 적막감만 가득합니다. 한때는 나도 이제 이 정도는 즐길 여유가 생겼어 라며 스스로를 대견해야 하던 중산층의 자부심이 이제는 당장 이번 달 관리비부터 걱정해야 해 라는 생존 본능에 밀려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누리던 주말의 여유는 사실 튼튼한 중산층이라는 토양 위에서만 피어날 수 있는 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토양 자체가 메말라 비틀어지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의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던 자영업자들은 이제 권리금은커녕 원상복구 비용이라도 아끼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가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던 중산층이 무너지니 그들을 상대로 장사하던 수만 명의 소상공인들까지 연쇄 폭발하듯 무너져 내리는 형국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많던 사람들을 산으로, 들로, 필드로 나가지 못하게 발목을 꽁꽁 묶어버린 걸까요? 그저 물가가 올라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더 거대한 세대적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특히 한때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자 레저 시장의 VIP였던 그분들이 왜 갑자기 필드를 떠나 당근마켓을 기웃거리게 됐는지 그 서글픈 경제학적 이유를 알게 되시면 여러분은 아마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그 결정적인 원인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 골프의 화려한 전성기를 지탱했던 건 사실 내 돈이 아니라 회사 돈이라는 기형적인 버팀목이었습니다. 거래처 접대하러 간다는 명목하에 무적의 법인카드로 필드를 누비던 그 달콤한 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골프 금지령을 내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하자 거품은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법인카드가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740만 명의 베이비 부모들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엔진이었던 이들이 줄줄이 은퇴하면서 평생의 훈장이었던 골프채가 이제는 가장 먼저 잘라내야 할 사치 1호가 되어버린 겁니다. 현직 시절엔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필드에 나가는 게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승진의 도구였고 인맥의 상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퇴직 후 현실은 냉혹합니다. 한 달에 국민연금 150만 원을 받는 은퇴자에게 단 한 번 라운딩에 30만 원씩 나가는 골프는 즐거움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콩잠에 찍힌 숫자를 보고 골프장 예약을 취소하는 김씨의 떨리는 손가락. 이것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달 수입의 절반을 하루 취미에 쏟아붓는 건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에 가깝습니다. 중산층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결정적인 신호인 셈이죠. 여러분이 믿어왔던 은퇴 후의 여유라는 환상은 지금 필드 위에서 처참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법인카드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단절뿐입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필드에 나가는데 나만 요즘 바빠서 라는 핑계로 모임을 피하게 되는 그 서글픈 단절.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은퇴 세대의 민낯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골프만 문제일까요? 산으로 들로 떠나며 자연은 공짜라고 외치던 캠핑족들은 지금 안전할까요? 오히려 골프보다 더 무서운 배짱 영업의 함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님을 왕이 아니라 호구로 취급하던 캠핑장들의 탐욕이 불러온 참혹한 대가, 그리고 일본에서 먼저 벌어진 충격적인 폭락 사태의 전말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시작은 낭만이었지만 끝은 탐욕이었습니다. 텐트 하나 들고 자연으로 떠나면 만사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캠핑장 사장님들의 배짱 영업이 우리 중산층의 뒤통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34만 원 하던 하룻밤 숙박비가 이제는 78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여기에 1박 예약 불가, 무조건 2박 우선이라는 해괴한 규칙까지 생겼습니다. 금요일 퇴근 후 가고 싶어도 토요일까지 이틀치 값을 내야만 텐트를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손님을 왕이 아니라 현금 인출기로 취급한 대가는 이제 혹독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영업 특유의 쏠림 현상이 이번에도 비극을 불렀습니다. 너도나도 캠핑장이 돈 된다니 전국의 야영장이 3,700개를 넘어섰고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공급이 넘쳐나는데 정작 지갑을 열던 중산층은 이미 등을 돌렸습니다. 이 돈이면 차라리 깔끔한 호텔 조식 먹으러 간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옵니다. 일본의 캠핑 거물 스노우피크를 보십시오. 한때 시가총액 4,500억 원을 자랑하던 회사가 1년 반 만에 순위 99.9% 폭락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한국 캠핑 시장이 맞이할 내일의 복선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낭만을 볼모로 잡았던 배짱 장사는 결국 산업 전체를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한번 마음이 떠난 고객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뒤늦게 가격을 내리고 1박 예약을 받겠다고 사정해도 소용없습니다. 중산층은 이미 학습했고 그들의 여가 예산은 이미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캠핑장만 이럴까요? 사실 더 심각한 시한폭탄은 따로 있습니다. 하늘의 축복 없이는 단 하루도 장사할 수 없는 곳. 그러면서도 운영비는 천문학적으로 치솟아 고사 직전에 몰린 산업이 있습니다. 손님들이 일본으로 대거 탈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일할 사람조차 없어서 리프트를 멈춰 세워야 하는 비극적인 현장. 기후위기와 이정난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파도가 덮친 스키장의 처참한 실태를 다음 장에서 생생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이제 눈을 돌려 하얀 설원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낭만적이지만 그 속사정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3인 가족이 스키장에 한번 다녀오려면 숙박비와 리프트권, 장비, 대여료까지 합쳐 170만 원이 우습게 깨집니다. 웬만한 직장인 한 달 월급의 절반이 단 며칠 만에 증발하는 셈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비싼 돈을 내고 간 스키장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리프트는 멈춰있고 안전요원은 보이지 않으며 식당은 점심시간인데도 문이 닫혀 있습니다. 손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추운 곳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할 사람이 아예 씨가 말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자연의 역습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지난 100년 사이 무려 18일이나 짧아졌습니다. 눈이 내리지 않으니 100% 인공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제설기 한 대가 하루에 쓰는 전기가 일반 가정집의 10배가 넘습니다. 덮친 데 덮친 격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근 2년 사이 40%나 폭등했습니다. 눈을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쌓이고 안 만들면 장사를 못하는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스키장 한 시즌 전기료만 100억 원이 넘게 나오는 현실에서 그 비용은 고스란히 여러분의 리프트권 가격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산층은 영미한 선택을 내렸습니다. 이 돈 내고 국내에서 인공눈 밟느니 차라리 그 돈 보태서 일본 홋카이도로 가겠다는 겁니다. 천연 파우더 설지를 즐기며 온천까지 할 수 있는 해외로 고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스키장 18곳 중 이미 3곳이 문을 닫았고 남은 곳들도 폐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나빠지고 가격은 오르는 이 잔인한 악순환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레저 산업의 위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고가의 장비로 무장해야만 입성할 수 있었던 프리미엄, 레저의 상징들이 지금 MZ세대에게 철저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타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운동화 한 켤레만 신고 한강변을 뛰기 시작했을까요? 그럼 2003봄 청년들이 떠나버린 자리에 덩그러니 남겨진 낚시터와 자전거숍의 슬픈 자화상을 살펴볼까요? 한때 한강변을 가득 메웠던 수천만 원짜리 슈퍼바이크들의 행렬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자전거 한 대 가격이 중고차 한 대 값과 맞먹는 2,100만 원까지 치솟으며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던 프리미엄 전략이 결국 스스로의 목을 조른 셈입니다. 헬멧 하나, 고글 하나에 수십만 원씩 태워야 입문할 수 있는 이 높은 장벽 앞에 지갑이 얇아진 MZ세대는 단호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건 거창한 장비가 필요한 라이딩이 아니라 운동화 한 켤레만 있으면 어디든 달릴 수 있는 러닝입니다. 도파민을 줬던 청춘들에게 준비 시간만 1시간 걸리는 자전거는 이제 가성비 최악의 노동일 뿐입니다. 낚시터의 풍경은 더 처참합니다.
20년 넘게 저수지를 지켜온 사장님은 주말에도 10명 남짓한 손님을 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낚시 인구 70%가 50대 이상인 노인들의 취미가 되어버린 현실. 20대 비중은 고작 3%에 불과합니다. 15초짜리 쇼폼 영상 하나에 즉각적인 쾌락을 느끼는 세대에게 입질 하나를 기다리며 5시간을 버티는 건 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낚시터 입장료 5만원에 미끼값까지 합쳐 10만원을 쓸 바에야 PC방에서 친구들과 밤새 게임을 즐기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 요즘 청년들의 냉정한 계산서입니다. 여기에 동물권이라는 새로운 가치관의 충돌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고기 입에 바늘을 깨어 끌어올리는 행위 자체가 잔인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낚시는 이제 즐거운 여가가 아니라 불편한 취미로 낙인 찍히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낚시터에 가던 그 정겨운 대물림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세대 간의 연결고리가 끊기면서 자전거숍과 낚시, 용품점의 80%는 이미 적자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사장님들이 일용직이나 배달 알바를 전전하며 가게 월세를 충당하는 서글픈 현실. 이것이 대한민국 레저 산업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현상을 관통하는 아주 소름 돋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골프, 캠핑, 스키, 자전거, 낚시. 이 5가지 산업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는 건 단순히 유행이 바뀐 걸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 자체가 통째로 증발하고 있다는 무서운 증거일까요? 부자들만 살아남고 평범한 우리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는 이 잔인한 레저 양극화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레저 시장에는 적당한 가격이라는 단어가 실종되었습니다. 연회비가 1억 원을 호가하는 초호화 회원제, 골프장과 하룻밤 숙박비가 50만 원이 넘는 프리미엄 글램핑장은 불황이 무색할 만큼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주말마다 소소하게 즐기던 대중적인 골프장과 캠핑장은 찬바람만 쌩쌩 불고 있죠. 부유층은 여전히 해외 원정 스키를 떠나고 최고급 장비를 맞추지만 평범한 월급쟁이 가장들에게 레저는 이제 가장 먼저 도려내야 할 사치 1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간이 텅 비어버린 잔인한 모래시계형 소비 구조의 민낯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였던 중산층이 지금 통째로 증발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월급은 제자리 걸음인데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자녀 교육비와 노후 준비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쳐오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직장 다니는 가장이라면 한 달에 한두 번 골프를 치고 가족과 캠핑을 가며 나도 이 정도면 성공한 중산층이지 라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남들 다 하는 건데 나도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취미들이 이제는 매달 빠져나가는 카드값과 유지비라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결국 양극화의 칼날은 레저 산업의 생태계마저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부자들만 살아남는 초고가 시장과 아무도 찾지 않는 텅 빈 대중시장, 그 극단적인 두 세계만이 남았습니다. MZ세대는 진작에 희망을 접고 떠났고 남겨진 4060 중산층은 거덜난 지갑을 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무리해서 즐기던 여유가 결국 우리의 미래를 깎아먹는 독이 된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산업의 몰락보다 더 무서운 비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취미를 포기하는 건 시작일 뿐입니다. 그 취미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가 평생을 쌓아온 인간관계와 사회적 위치마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퇴직 후 갈 곳을 잃고 집안에서 TV만 바라보는 우리 시대 아버지들의 서글픈 뒷모습, 그 속에 숨겨진 사회적 고립이라는 거대한 공포를 마지막 장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정말 안녕하십니까? 퇴직 후 우울증을 겪는 분들의 공통점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갈 곳이 없어서입니다. 30년 넘게 일터를 지켜온 우리 시대 아버지들에게 골프나 낚시는 단순히 노는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내 자리를 확인하고 여전히 사회의 일원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입장권이었죠. 하지만 지갑이 얇아지며 그 입장권을 반납하는 순간 수십 년 쌓아온 인간관계마저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요즘 바빠서 못 나가 라는 서글픈 핑계를 대며 단톡방에서 하나둘 멀어지고 결국 거실 TV 앞에 덩그러니 남겨지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 중산층이 마주한 가장 잔인한 사회적 사형 선고입니다. 취미의 상실은 곧 여유의 상실이며 여유의 상실은 자부심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관리비와 통신비, 의료비를 계산하다 보면 하루 30만원짜리 라운딩은 꿈도 못 꿀 사치가 됩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필드에 나가 하하호호 웃는데 나만 집에서 믹스커피를 마셔야 하는 그 박탈감은 단순한 경제적 빈곤을 넘어 심리적 고립이라는 깊은 늪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10년 후 지금 골프장을 채우던 70대들이 80대가 되어 필드를 떠나면 그 자리는 누가 채울까요? 텅 빈 평일, 골프장과 문. 닫은 캠핑장은 우리 사회의 허리였던 중산층이 통째로 증발했다는 비극적인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던 적당한 여유는 이제 전설 속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레저 산업의 몰락은 단순히 유행이 변한 결과가 아니라 대한민국 중산층의 삶의 질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마지막 경고등입니다.
부자들만 누리는 초고가 취미와 아무도 시작하지 못하는 텅 빈 대중시장 사이에서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시는 예전처럼 주말에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바라는 여유의 정의를 이제는 근본적으로 다시 써야 할 때일까요? 오늘 전해드린 이 불편한 진실들이 여러분의 창고 속에 잠든 장비들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눈을 가린다고 벼랑 끝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산업의 몰락보다 무서운 건 우리 삶에서 낭만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삭제되는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그리고 여러분의 주말은 정말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갑과 인생을 지키는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경제학입니다.